ABO 미국 교정 전문의, 한국 치과 교정 전문의, 뉴욕 스마일 치과 박현정 원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잇몸뼈의 형태라든지 위치, 사이즈는 잘 자랐어요. 조화롭게 잘 자랐지만 치아가 특히나 영구치 전치가 맹출하면서 치아들이 앞으로 많이 뻗치거나 돌출이 심해지고 각도가 숙여지는 그런 경우는 치아의 어떤 돌출이 원인인 돌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이제 치료하기 어렵고 조금 심해 보이는 그런 돌출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잇몸뼈 자체가, 잇몸뼈도 특히 앞부분 있죠.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6cm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 앞부분에 앞니들을 잡고 있는 잇몸뼈가 굉장히 볼륨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거 없이 전체적인 치아별이나 그런 잇몸뼈, 국소적인 잇몸뼈 돌출이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턱뼈의 사이즈가 위턱의 사이즈, 이게 큰 거죠. 크고, 수직적으로도 길고, 수평적으로도 길고, 그리고 아래턱도 충분히 돌출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어떤 턱뼈의 사이즈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치성이 원인인 돌출입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인 교정장치를 쓰건 어떤 큰 노력이나 특수한 장치 없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아의 위치 변이가 대부분의 돌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치아들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내려와 있고, 그리고 뻗어져 있고, 그리고 각도도 앞으로 많이 숙여져 있죠. 쓰러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뒤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비발치로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면 작은 어금니 발치를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앞니들을 직립시키는 쪽으로 비혈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돌출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치료가 이제 잇몸뼈의 돌출, 전체적인 턱뼈의 돌출로 기인하는 돌출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잇몸뼈 돌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킬본 장치를 주로 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잇몸뼈 돌출에 특화되어 있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장치가 킬본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치아는 물론이고 잇몸뼈가 바깥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고 그 양도 심각한 경우는 일반적인 교정을 하고, 그리고 치아의 치관이죠. 그죠? 치아 머리 부분만 이동을 시켰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출의 효과, 돌출 해소의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잇몸뼈는 그대로 두드러진 상태로 있고, 치아만 당기려고 했을 때는 각도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바깥으로 누워 있었지만 안으로 숙여지는 쪽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잇몸 부분의 돌출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 두드러지는 그런 좋지 않은 쪽으로 결과가 진행이 되는 거죠. 대부분은 잇몸뼈가 돌출되어 있으면서 남들이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앞니의 각도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치료하기가.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돌출이 있어. 남들이 생각할 때는 너는 부종기압이 없기 때문에 교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 두 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교정치료가 전혀 필요 없다, 이 두 개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 동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굉장히 어려운 돌출입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CT를 찍고 진단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치아 돌출을 동반한 잇몸뼈의 돌출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금은 심각한 돌출입이고, 이제 또 많은 그런 이제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사들이 봤을 때 이러한 돌출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지 치아 교정만으로는 특별히 해소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들으실 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 수술한 후에도 어떤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지는 그거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잇몸뼈 돌출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방법이 좋다면 그쪽으로 결정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턱뼈 자체가 굉장히 돌출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인들은 턱뼈가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돌출이 있는 쪽으로 얼굴 패턴이 있고, 위턱보다는 아래턱이 조금 더 볼륨이 있는 쪽으로 어떤 얼굴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그죠? 턱뼈의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둘 다든 이 두 개의 턱뼈의 사이즈가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이렇게 많이 볼륨이 크고, 그게 수평적으로 볼륨이 큰 경우는 조금 더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수직적으로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입을 벌리고 있고 교합적으로 어떤 이제 벌리는 얼굴 그리고 벌어진 얼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구호흡을 하고 있고 코로 숨 쉬지 못하고 그래서 근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근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의해서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뼈의 길이가 굉장히 수직적으로 과잉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역시 진단을 해보고 정상적인 범주를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심미적인 기능적인 목표가 어디인지를 판단을 잘 한 다음에 실제로 양악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ASO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양악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진성으로 턱뼈가 길고 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수술인 ASO를 했을 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교정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죠. 특히 이제 윗니나 윗턱 자체가 돌출이 많이 심해 보이는 그런 경우는 아랫입술을 깨물거나 혀를 깨물거나 뭐 이런저런 손톱을 깨물거나 그러면은 위의 치아들이 반드시 뻗어지는 쪽으로 돌출이 되는 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무심코 하는 그런 습관의 빈도가 너무 잦다, 강도가 세다는 걸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빈도가 크다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얘가 5세대도 했고 6세대도 했고 7세대도 했고 이러면 굉장히 빈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기간 자체가. 그러면은 골격적인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습관이 큰 강도로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당연히 잇몸뼈 돌출, 심지어는 진성의 돌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보시고 아이들이 그런 습관이 있는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지 잘 보시고 그 부분은 조기에 인지를 하셔서 아이도 교육이 돼야 되고 부모님께서도 교육이 돼야 돼서 그 부분을 잘 스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돌출이 있는 걸 보고 돌출이 벌써 발생했다.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아이가 영구치의 개수가 적고 유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에 주의를 하고 그리고 돌출이 벌써 시작됐을 때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금니는 닫고 있지만 앞니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앞니가 벌어져 있다면 어금니는 컨택이 있지만 앞니가 컨택이 없다는 것이고 앞니가 컨택이 없으면 벌어진 상태에서 이 돌출되어 있는 윗니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하방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 이동을 하게 되면 거미 스마일이나 돌출 자체가 훨씬 더 심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유치라 하더라도 어떤 기능적인 장치, 성장 교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초등학생이라서 연구치열로 어느 정도 치열이 이제 교체가 되고 연구치열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더 집중해서 교정치료를 조금 더 이제 일찍 진행을 해서 어떤 전체적인 교합적인 컨택을 충분히 맞춰줄 수 있게 그래서 윗니가 닿아지는 스탑이 없어서 충분히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게끔 미리 검사도 받고 필요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